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일반화입니다. 제 11장 강의입니다. 먼저 있던 11장 강의가 잡음이 심해서 다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장 Liquid and Phase Changes, 액체와 상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는 11장이 리퀴드하고 솔리드하고 그래서 응축상에 관한 장이었는데 그것이 둘로 나눠져서 8장에서는 11장에서 액체와 그리고 상변화를 다루고 그러니까 액체, 기체, 고체의 상변화를 다루고 12장에서 고체를 따로 다루게 됩니다.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뭐 액체의 성질 먼저 이야기합니다. 액체의 성질 하면은 점성도와 표면 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으면 증발을 하겠죠. 증발하면 증기가 생깁니다. 그 증기의 압력, 증기의 압력이 또 대기압과 같아지는 점을 주변의 압력과 같아질 때 끓는다고 하는데 특별히 일기압하고 같아질 때 그것은 우리가 정상 끓는 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변화, 고체와 기체, 액체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 사이에 변화,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뭐 고체되는 이런 변화들인데 그런 변화들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에너지 출입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온도와 압력의 조건에 따라서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 어떤 상태가 결정이 돼요. 이것을 압력과 온도 평면에 위치를 표시해서 그 위치를 그 평면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인 부분, 액체인 부분, 기체인 부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상태도 phase diagram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좀 이제 보강된 그 이야기가 토픽이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에 관한 이야기 이걸 살펴보면서 11장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액체의 성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 비스코시티하고 제 펜을 좀 써볼게요. 그 다음에 서피스 텐션에 관한 겁니다. 비스코시티는 액체가 흐르려고 하는데 액체는 보통 흐르죠.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의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 그것을 viscosity, the measure of a liquid resistance to flow, flow의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을 우리가 점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흐르는 건 점성도가 낮습니다. 잘 흐르지 않는 게 점성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rface tension이라고 하는 건 표면적이 커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 그 표면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 그것을 우리가 표면 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 장력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그 액체 내부에 있는 그런 분자, 그거는 사방에서 똑같이 인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움직이질 않겠죠. 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표면에 있는 거는 그 액체 바깥에는 분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표면에 있는 분자에 의해서 일단 인력을 받고 내부에 있는 분자들이 땡기니까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집이 되려고 그러죠. 응집이 되는 게 다 힘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표면이 적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방울방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머큐리에 대한 얘기인데 수은이 표면 장력이 제일 큰 액체. 물론 이제 금속인 액체가 이거 하나죠. 상온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소금장이 있는데 소금장이가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이유는 소금장이 발이 이렇게 물에 닿으면 물이 응집을 해요. 다시 말해서 표면 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발이 적셔지지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장이가 이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떠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액체의 성질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렇게 넘어가지가 나서 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그 표면 장력과 또
점성도 이렇게 하는데 점성도의 단위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뉴턴 세컨드 퍼 미터 스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흐름이 있어서 속도가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피스 텐션은 단위 면적당 미치는 에너지,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크면 표면 장력이 센 거죠. 면적당 늘리는 것만큼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 다루냐면 펜테인 여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펜테인입니다. 그리고 벤젠은 뭐 육각형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각 그 모서리에 그 탄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육각형으로 보통 표시하는 게 벤젠입니다. 그리고 워터 H2O 있고 에탄올 OH가 하나 있는 C2H5OH 그리고 수은 아까 이게 수은이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이 글리세린이라고도 하는데 OH가 3개 있는 탄소 3개짜리 물질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글리세린이고 자 그래서 비스코시티 보면 이게 비스코시티 제일 아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글리세롤 비스코시티가 1.49, 물이 0.001 뉴턴 세컨드 퍼 미터 스퀘어인데 0.001,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렇죠. 물을 보통 기준으로 했을 때 유기용매들이 비스코시티가 작고요. 비스코시티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OH가 있는 것들이나 머큐리 이건 뭐 제일 이런 것들 그리고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비스코시티가 상당히 큰 이제 그런 겁니다. 머큐리가 표면 장력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46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물의 표면 장력이 이 정도 되고 아마 유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1.16, 2.89, 2.23, 뭐 6.34 이건 상당히 크죠. OH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소결합을 통해서 응집력이 큰 거. 이런 것들이 서피스 텐션이 크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머큐리는 자체적으로 원자 사이에 응집력이 인력이 크기 때문에 서피스 텐션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지가 않아서 예.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액체가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하면 보통 액체가 증발하면 이게 다 날아가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공간이 막혀 있어서 또 그 안에 공간에 다른 기체, 공기가 없었다. 그러면 순수하게 액체에서 증발하는 증기가 이 공간을 다 채웁니다. 그래서 액체와 평형을 이루는 증기가 만들어지고 그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액체와 평형을 이루는 증기의 압력을 증기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partial pressure of a gas in equilibrium with a liquid at a constant temperature. 물론 이제 압력이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도 올라간다. 왜? 증기들의 그 운동이 활발하니까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슬라이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온도가 두 가지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온도가 있고 낮은 온도가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그러니까 이 분자들이 항상 다 움직여요. 그럼 온도가 낮다고 해서 빨리 움직이는 분자가 있어요. 온도가 높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또는 천천히 움직이는 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포가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을 때는 빨리 움직이는 분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온도가 낮으면 그 천천히 움직이는 분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포 곡선을 나타내면 속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보통 키네틱 에너지에서 똑같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속도가 제곱에 대해서 그런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가 작은 분자들이 많고 온도가 높으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고 키네틱 에너지가 큰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높은 또 속도가 빠른 분자들이 많아지니까 증기압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여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은 항상 높아진다. 항상 높아집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자꾸,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보통 이제 온도가 우리가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00도 섭씨입니다. 0도, 100도, 200도, 300도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증기압은 증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기압은 올라간다. 자, 이런 곡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물질들, 모든 물질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은 다 증가. 물론 이제 정도 차이는 있죠. 증가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증기압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것이 대기압과 일기압과 같아질 때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인데 이 점에 해당하는 온도. 자, 물의 경우는 섭씨 100도입니다. 뭐 에틸린 이런 거는 뭐 사실은 기체죠. 상온에서. 근데 보면은 마이너스 95도쯤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대기압과 같아지는 증기압이 같아지는 온도가 끓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면 이렇게 에틸린은 이제 CH3 에틸린 CH2, CH2 이렇게 되는 게 에틸린이에요. 자, 이런 물질이 있었고 다이메틸 이터는 CH3 그룹이 하나 있고 O가 있고 CH3가 있고 이런 그룹이에요. 그럼 분자량이 작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죠. 분자량이 커지면 응집력이 있고 응집력이 있으면 기화되는데 기체가 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H2O는 이게 수소 결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자들이 강하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분자량은 좀 작은데 이거보다도 분자량 작죠. 그렇지만 이렇지 않고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클라페이론 클라우시우스 이퀘이션,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이거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어디서 오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18장 이렇게 가게 되면 또 화학 평형 배우게 되면 평형상수가 있습니다. 평형상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프리 에너지,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 에너지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RT ln K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유도가 되는 이제 그런 클라페이론 클라우시우스 이퀘이션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아주 중요한 식이니까 델타 G 노트 이퀄 마이너스 RT ln K 뭐 이런 정도 그냥 아시고 계시면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다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워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H2O가 리퀴드죠. 이것이 H2O 증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응축되는 거죠. 자, 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증기 압력이에요. 그럼 이거 평형상수를 적으라고 그러면 평형상수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액체는 1로 봐요.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것만 나오죠. 그래서 압력으로 표현해주면 H2O 기체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나 평형상수나 같은 거니까 아까 거기서 델타 G는 사실 델타 H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RT ln 이제 K 대신에 이거 P가 뭐가 되겠어요? 델타 H인데 델타 G인데 델타 G는 사실 델타 H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예요. 근데 델타 S 텀을 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델타 G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C 텀이 있는 거거든요. 상수가. 그래서 델타 H는 여기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델타 H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lnP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가 되겠죠. 그래서 lnP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 이런 꼴로 되고 이제 그 상수가 하나 붙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다른 텀이 T 델타 S가 있었기 때문에 상수를 하나 붙이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RT를 이제 묶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H를 하면 T분의 1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제가 조금 지우고요. 이 식을 잘 보면
lnp는 어떻게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마이너스 제가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 c 타입이죠. 마치 y는 something ax 플러스 b 이런 타입이 되죠. 그래서 절편이 있고 기울기가 있는데 마이너스 기울기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러니까 t분의 1에 대해서 lnp를 그리면 그 곡선은 사실 직선인데 이런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그런 직선이 됩니다. 그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물론 이게 증발하는 거니까 vaporization, 엔탈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생각해 보면 델타 P는 lnP는 마이너스 r분의 H, 델타 H, t분의 1 이렇게 붙었어요. 다 이것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그대로 적어줄 때 어떤 얘기가 되냐면 ln P1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VAP는 빼겠습니다. T1분의 1 플러스 C죠. ln P2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2분의 1 플러스 C죠. 자, 위에서 아래 걸 빼줘요. 그러면 ln P1 마이너스 ln P2 하면 ln P1 마이너스 P2 로그 빼기 로그죠. 그럼 로그 분수로 나오죠. 그래서 P1 나누기 P2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뺐으니까 없어지고 요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하고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입니다. 자, 순서 1번이 위에 2번이 아래. 그럼 1번이 앞에 2번이 뒤에. 그리고 마이너스는 붙여야 된다. 이 식 완전히 그냥 알아두시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P1 알고 T1 할 때 주어진 온도에서 증기압을 알면 어떤 다른 온도에서 증기압을 계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T1 알고 P1 알면 T2에서 P2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클라우시우스 이퀘이션입니다. 물론 뭘 알아야 돼요? evaporation 엔탈피 알아야 되죠. evaporation 엔탈피를 또 계산하는 방식도 LNP를 T분의 1에서 플러스를 해요. 그리고 기울기 구하면 그 기울기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R 해주면 델타 H가 구해집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픽입니다. 세 번째 토픽은 phase change예요. 우리가 기체가 있었고 10장에서 지금 액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체 12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gas, liquid, solid 하는데 이제 상호 변환이 된다. 상이 이런 거에 다 phase인데 phase가 뭡니까? A homogeneous part of the system. 그러니까 기체는 전부 다 균일한 거예요. 액체는 액체끼리 다 균일한 거예요. 고체는 또 고체로서 균일한 겁니다. 이렇게 homogeneous, 균일한 개의 일부인데 다른 그런 균일한 거하고 경계면이 분명한 거. 그래서 그것이 서로 닿아 있는 거. 그러니까 기체상과 액체상, 액체상과 고체상, 고체상과 기체상이 서로 그 상 자체는 균일한데 경계를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 경계면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phase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다시 읽어보면 a homogeneous part of the system in contact with other part of the system. 그러니까 상과 상이 경계가 있다는 거죠. But separate from them by a well-defined boundary. 그러니까 경계가 뚜렷하게 서로 공존하는, 개 안에서 공존하는 균일, homogeneous and homogeneous 그런 것을 우리가 phase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phase의 정의는 part of the system이에요. 그 개의 일부인데 균일하고 경계가 분명한 거. 이 파트와 이 파트 다 phas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뭐 구가 있을 때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럼 액체가 있고 위에 수증기가 있고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다 개고 이 부분은 뭐 기체상, 이 부분은 액체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phase change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체에서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고, 고체가 액체되고, 뭐 고체가 기체되고 이렇게 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우리가 definition을 보면 a change in the physical form, 그렇죠? 액체나 고체나 기체냐, but not the chemical identity of substance.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는데 상태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상태, 고체나 액체나 기체냐는 form, 그 상태, 형태가 변하는 것이지 화학적 성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체인지에는 깁스 프리 에너지 사실은 그 자유 에너지가 또 엔탈피 앤 엔트로피 합친 것을 우리가 자유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한번 써드렸는데 델타 G가 깁스 프리 에너지거든요. 이게 델타 H와 마이너스 T, 델타 S. 이건 엔트로피고 엔탈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깁스 프리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요 내용은 18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수반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단어들을 잘 외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서블리메이션, 승화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기체가 고체되는 것도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증착, 증기가 사실 이거는 침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 고체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베퍼리제이션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응축. 그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증발, 증발 이렇게 얘기하고 액체가 고체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응고죠. 뭐 응고. 그다음에 고체가 액체된 걸 용융, 녹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한자 말인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제 생각엔 침착보단 증착하면 되겠어요. 증기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고체 표면에 붙는 거니까 자 증착, 뭐 침착 이렇게 얘기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여기서 액체가 기체되는 반응 조금 아까 했었죠. 그걸 우리가 증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발 엔탈피를 얘기합니다. 이게 노트 붙인 거는 표준 상태라는 거예요. 보통 정해진 온도는 우리가 25도 정도, 25도, 298.15K를 기준으로 하고 1기압일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엔탈피가 40.67kJ/몰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덴세이션, 이거는 이 역과정이죠. 역과정이니까 증기가 액체가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과정이기 때문에 같은 데서 같은 데 갔다가 같은 데서 같은 데로 돌아오죠. 그 과정의 에너지는 같습니다. 상태 값이라고 그래요. 상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되는 이제 그런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엔탈피가 그래서 상태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각형 그림을 이제 우리가 에너지 순서로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그렇게 엔탈피 또는 엔트로피가 엔트로피 이제 뭐 이제 무질서한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상태. 로서 상태를 나타내는 그 지표로서 말하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트로피가 고체에서 액체될 때 엔트로피 증가해요.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될 때 엔탈피도 증가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될 때 엔탈피 증가하고 액체에서 기체될 때 엔트로피도 증가합니다. 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고체에서 위로 가는 경우는 전부 다 엔트로피든 엔탈피든 증가하는 것이고 아래로 가는 경우는 엔트로피든 엔탈피든 다 감소하는 경우다. 이런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런 평형은 엔트로피와 엔탈피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감소하는 수준에서 이제 맞춰져서 절충안에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평형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오렌지예요. 오렌지 같은데, 오렌지인데 물이 얼어 있죠. 왜 그러냐면 갑자기 기온이 팍 내려가서 다 얼어버릴 것 같으니까 거기다 물을 뿌립니다. 그 물이 얼면서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물이 얼게 되면 물이 어니까 물이 어니까 얼면서 그 엔탈피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건 뭡니까? 갖고 있던 걸 내보내요. 그럼 물이 얼면서 에너지를 엔탈피를 내보내니까 귤일까 오렌지가 그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지 않고 물이 얼어주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 겨울에 추울 것 같은데 막 물을 뿌려줘서 더 동해가 심해지는 게 아니라 동파를 막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4절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그 페이스 체인지의 그 에너지가 수반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 다루는 건 히팅 커브입니다. 히팅 커브라고 하는 거는 가열곡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간 이걸 타임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펜을 가져오겠습니다. 타임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일정한 에너지를 준다. 니크롬성 같은 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걸 자체를 가해진 열량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킬로줄 퍼 몰로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많이 들어가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가열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어디서 출발을 하면 마이너스 25도에서 물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아이스죠. 아이스를 그러니까 고체를 가열을 합니다. 고체 가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워야 되겠네요. 이 온도 0도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에너지만 계속 흡수가 돼요. 대신 녹습니다. 녹는 과정, 멜팅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0도가 멜팅이 일어난 온도에서 멜팅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멜팅 포인트라는 건 0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점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을. 네. 그다음에 다 녹았어요. 그러면 액체의 물의 온도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온도가 100도가 되면 또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 100도가 보일링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어디서 여기까지 가서 다 기체가 됐어요. 그 기체가 됐을 때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그 여기서 그 곡선을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이거 좀 지워놓고 여기서 우리가 고체가 가열되고 멜팅이 일어나고 액체가 가열되고 또 그 보일링 끓음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체가 가열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일정한 양에 대해서 1몰이면 1몰에 대해서 했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에너지가 heat of vaporization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가 heat of fusion 녹음 엔탈피 녹음 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를 보면요. 이 기울기 이게 25도 올라가는데 0.84만큼의 에너지가 들었어요. 여기는 25도, 여기 같은 온도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0.91 정도 에너지가 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도니까 100도 올라가는데 7.54니까 25도면 4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온도만큼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들죠. 그래서 온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비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열이 1도 올라가는데 제일 큰 데가 25도 올라가는 게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물의 비열이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얼음하고 저기 이거 뭐죠? 기체 수증기하고 보면 수증기가 아니죠.
고체가 얼음이 수증기보다 비열이 큰 겁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약간 잠깐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히트 오브 에버포레이션 증발열하고 히트 오브 퓨전 녹음열하고 정량적인 비교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지금 뭐 암모니아, 벤젠, 에탄올, 헬리움 이거 뭐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머큐리, 워터 이런 물질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 보면 그 뭐 기체는 제일 뭐 퓨전이라든지 증발열이라든지 굉장히 낮죠. 머큐리는 상대적으로 히트 오브 에버포레이션이 높습니다. 응집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퓨전은 상대적으로 퓨전은 이 녹는 현상하고요.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하고 액체에서 기체되는 건 좀 형태가 다릅니다. 녹는 현상은 고체의 구조가 흐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서 에너지가 좀 적게 듭니다. 액체에서 기체되는 건 모든 그 인력이 다 제거가 돼야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머큐리는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들이 원자들이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물은 그보다 좀 더 구조가 있어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벤젠은 좀 높죠. 왜 그럴까요? 어떤 쌓임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을 보면 그 벤젠의 퓨전이 좀 높고 암모니아도 역시 높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주로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물에서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려면 그 물이 단위 그 질량당 여기서는 몰당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래서 정리를 하고 다음 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 예.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그 워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에 대해서 볼 거고 요것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이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 어떤 압력에서 예를 들어서 뭐 1기압 뭐 여기서 한 뭐 중간쯤한 50도에서 물이 뭘까? 물은 물이죠. 예, H2O라고 하는 거는 리퀴드다. 이런 거. 그럼 1기압 마이너스 한 뭐 50도에서 뭘까? 고체다. 그러면 1기압 150도쯤에서 뭘까? 기체다. 이렇게. 그래서 고체인 것들, 액체인 것들, 또 기체인 것들, 뭐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을 표시를 해서 영역을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상태도,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 몇 도다, 그리고 몇 기압이다. 그럼 거기 무슨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고,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보면, 일단 그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경우는 고체와 액체가 이것을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녹음 곡선 또는 용융 곡선 또는 이제 뭐 그 고체가 기체에서 아니 액체에서 고체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음고곡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액체와 또 기체 사이에 하니까 이게 증발곡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체하고 기체하고 고체하고 그러면 승화곡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선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점이 같이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이 같이 한 점에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거죠. 이런 것을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0.006 기압 그리고 0.0098 도씨 이게 물의 삼중점 되겠습니다. 거의 0도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증기압이, 그렇죠? 1기압이 될 때, 물의 증기압이 1기압이 될 때, 이것이 우리가 노멀 보일링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와 고체가 가지는 증기압이 같을 때, 이것도 증기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1기압하고 같을 때 이 점이 그 점에 해당하는 온도가 0도인데 이것이 그 얼음의 어는 점이라고, 녹는 점, 또 얼음이 녹는 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 멜팅 포인트 그리고 노멀 보일링 포인트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 가다 보면 끊어져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뭔가 이거예요. 여기는 다시 말해서 온도가 그 어떤 그 전보다 더 온도가 높고 또 그 전보다 압력이 높을 때 여긴 뭔가 하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밑에 여기 이 온도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압력을 주면 이게 압력을 주면 거꾸로 올라가죠. 이게 액화가 돼요. 그쵸? 기체가 액체가 돼요. 이 이상 되면 압력을 주면, 제가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는 압력을 주면 액체가 돼요. 여기서는 압력을 줘도 액체가 안 돼요. 이런 건 뭡니까? 유체라고 말합니다. 그냥 영어로 플루이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플루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런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임계점이고 임계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초임계 유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임계, 예, 그래서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 이상이 되면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아무리 압력을 줘도 이게 액화가 되지 않는 그 최저의 온도가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정의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경우는 374.4 도씨, 370도가 넘고요. 375도 되고요. 껴온 거죠. 예, 그리고 압력이 217 atm, 예, 기압 정도 되는 게 물의 삼중점이 임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과장돼서 그랬는데, 이 트리플 포인트에서 리퀴드하고 솔리드 라인이 기울기가 이쪽으로 놓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할 때 압력이 낮아지는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녹겠죠. 그래서 얼음에 압력을 가하면 녹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스케이팅 할 적에 사람이 아무래도 그 칼날 위에 서 있으니까 압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얼음에 압력이 가해지고 얼음이 녹게 되고 액체가 생기니까 미끄럼이 생겨서 스케이트 날이 쫙쫙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압력을 주게 되면 녹는 현상이 액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네거티브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곡선이? 녹음 곡선이, 용융 곡선이, 그런 포지티브가 되면 압력이 좀 오히려 녹지 않고 압력을 주면 오히려 고체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되는, 물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물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이건 액체 상태가 이렇고요. 액체, 이게 사실 펜이 이렇게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되는데, 다시 쓰겠습니다. 액체. 저는 이게 리퀴드로, 영어는 좀 잘 써져요, 이게. 필기체가 있어서. 리퀴드가 이렇게 되겠고요. 이쪽이 고체. 고체는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 보시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아담앤테인 구조라고 그래요. 아담앤테인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이게 여기 육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육각형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위까지죠. 그리고 또 다른 육각형이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육각형 구조가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에다멘테인이라고 한 다이아몬드가 탄소들이 이 빨간 위치에 탄소들이 쭉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다이아몬드 구조거든요. 이거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단단한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압력을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녹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가 그 용융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 그러니까 오히려 온도가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솔리드, 리퀴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포지티브 기울기를 갖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빙판처럼 만들어놓고 그 위에서 스케이트 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달릴 수는 있겠죠. 자, 근데 그 아직 기울기가 아주 크다라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일기압이 여기에요. 일기압이 여기에요. 일기압에서 고체와 기체가 그 승화 곡선이 일기압에 걸리죠. 그래서 보통 상압 일기압에서 드라이 아이스는 여기 드라이 아이스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냥 기체가 되는 겁니다. 즉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언제 마이너스 78.5도에서 이게 승화가 되니까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데서 좀 먼데 간다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이거 드라이 아이스라고 그래요. 뭐 건조 얼음, 어떤 드라이 아이스. 예. 이거 채워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승화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렇지만 압력이 5.11 기압, 마이너스 56.7도가 이게 삼중점이거든요. 이거 이상에서는 역시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액체가 되고 또 기체가 되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삼중점이 있어요. 그 삼중점이 31.1도입니다. 뭐 여름 뜨거울 때 정도 되죠. 보통. 그리고 73기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13기압도 상당히 큰 기압이지만 뭐 그래도 용기 안에서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압이 됩니다.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초인기의 유체가 됩니다. 자,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초인기 유체라고 하는 게 보통 물도 수소 결합이 있고 그래서 쌍극점 모멘트가 있는 이제 그런 걸 잘 녹이고 유기용면은 잘 못 녹입니다. 근데 물이 초인기의 유체가 되면 그런 성질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유기 물질도 잘 녹이게 되죠. 그 CO2는 원래 쌍극점 모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별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건데 초인계 상태가 되면 또 그런 성질들보다도 그냥 또 이렇게 쌍극점 모멘트 있는 거하고도 잘 녹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초인계 유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액체의 성질하고는 상당히 많은 다른 성질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살펴본 것이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카페인이 있어요. 카페인 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쌍극점 모멘트들이 이건 아니죠. 뭐 쌍극점 모멘트들이 보통 여기네요. 보통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극성이 있는 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물 같은 걸로 처음에 그래서 이걸 녹여내려면 이게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이 벤젠 같은 유기용매를 썼어요. 그래서 이 원두를 벤젠으로 처리를 해서 카페인 성분을 녹여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디카페네이티드 커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커피가 각성제인데 뭐 먹으면 일단 뭐 잠도 좀 안 오고 깨어 있고 좀 약간 흥분도 되고 하는 건 좋은데 감정적으로 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커피를 먹게 되면 물론 잠도 많이 안 오고 또 많이 이렇게 좀 흥분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커피 맛은 즐기고 싶고 하니까 해서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가 상품이 됐어요. 근데 이걸 만들려니까 벤젠을 썼죠. 벤젠 쓰려고 그러니까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추출하고
벤젠이 그냥 그 커피에 남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어느 정도 약간 소량이라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건강에 아주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발암물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벤젠 같은 거 대신에 CO2를 씁니다. CO2를 기체를 쓰는 게 아니라 한 31도니까 뭐 30 한 몇 도, 50도, 40도 이렇게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73기압 이상으로. 그럼 초인기 유체가 되죠. 그 초인기 유체를 써서 카페인을 녹여내고 그래서 상온 상압으로 돌려주면 이산화탄소 다 날아가고 남는 게 거의 없죠. 예, 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품 가공에 많이 응용이 되는 게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번 얘기는요, 초인계 현상을 조금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어디서 이 사진을 좀 얻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조그만 공간을, 여기 작은 공간, 이게 좀 펜을 가지고 와서, 네, 작은 공간을 여기 마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조그만 공간이 이렇게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액체를 채웁니다. 여기서 지금 뭘 썼냐면은, 에세인을 썼어요. 에세인을 썼는데 그 에세인을 썼는데 이제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32.17도씨에 48기압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그 강철 스테인리스 이렇게 딱 그 지지를 만들었냐면 압력을 주면서 이렇게 좀 압력을 주면서 이제 그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38기압 50기압 이렇게 줘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온도를 원래 상온에서는 이거 기체입니다. 기체. 기체인데 압력을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줘놓고 온도를 살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온도가 좀 낮았어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온도 아주 낮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마이너스 한 20도 이렇게. 넣으면 액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압력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온도를 살살 올립니다. 올려서 이 온도 정도까지, 임기 온도까지 가는 거예요, 쭉. 그럼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경계면이,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이, 제가 지워드릴게요. 액체와, 여기 잘 보시면,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메니스커스가 있다 그래요. 그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원래 액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많이 증발을 하겠죠. 많이 증발하면 그것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 대신에 이 기체상은 점점 이게 더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점점 밀도가 올라가고 이건 없어지고. 근데 계속해서 온도를 올리면 더 많이 증발을 하고 이건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질 거예요.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아주 높아지고 그럼 밀도가 어느 정도 선까지 계속 올라가면 이게 여기나 액체상이나 뭐 나중에 다 증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아지는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 증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압력이 계속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기체상과 액체상이 밀도가 같아지는 그런 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상이 여기 기체하고 여기 액체상이 밀도로로 쓰는데 같아지는 점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밀도가 다르면 굴절률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밀도가 같게 되면 diffractive index, 굴절율이 같아져요. 같아지면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안 된 상태를 우리가 초인계 유체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막 같아지려고 할 때, 거의 같을 때, 그러면 같아졌다 안 같아졌다 이렇게 서로 요동을 칠 거 아니에요. 그 요동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쪽에 됐을 때는 경계면이 팍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뿌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맑게 액체와 기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뿌옇게 되는 거예요. 뿌옇게 되는 이런 현상을 크리티컬 오팔레센스라고 말합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그게 아마 우유빛깔이고 반짝반짝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빛의 산란이 사방으로 되기 때문에 뿌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크리티컬 오팔레센스라고 말하고 에세인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면서 사진 찍어 놓은 곳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장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인계 유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하게 되니까 액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말에서 액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리퀴드니까 결정할 때 그 액정자 거예요. 이게 프리드리히 라이니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네, 근데 좀 됐죠. 1850년대, 1920년대니까 뭐 1900년, 뭐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0년 전 얘기인데, 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게 식물학자시고요. 식물 생리학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을 보니까 이게 가열을 하면 145.5도서부터 178.5도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뭐 녹든지 상해 변화가 생겨요.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 온도가 또 넘어가면 또 다시 맑아져요. 이런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맑았다가 중간 온도에서 좀 뿌연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맑아지는 이런 상을 관찰을 해요. 아마 이 물질이 이거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밝혀졌을 겁니다. 이게 콜레스테릴 벤조에이트예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벤조익 애시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OH가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된 게 벤조익 애시드예요. 여기 OH가 붙어 있는 게 벤조익 애시드고 이쪽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아는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릴 벤조에이트가 이 물질인데 이걸 보면은 아무튼 좀 이렇게 막대기 같은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잘 돌아가지 않는 막대 같은 분자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진 그런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어떤 온도 구간에서 뿌옇게 되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고, 이것이 아마 액정 현상을 나타내는 가장 최초의 발견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때 나타난 게 콜레스테릴 벤조에이트란 물질이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어요. 콜레스테릴 벤조에이트인데 이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 현상을 나타내는 분자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쪽 엔드 그룹에 이걸 폴라 엔드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폴라 엔드 그룹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이런 것이 있어서 폴라예요. 그렇죠? 폴라예요. 그리고 이게 이중결합이지만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도 이중결합 있죠. 여기도 이중결합 있죠. 그래서 일중결합, 이중결합. 여기 특히 이제 이거는 벤젠링은 아주 판이고요. 이거 다 판이고요. 이런 판이 있는데 이렇게 그 판이 있는데 그렇죠? 네, 판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링커 그룹이 있고 근데 이중결합이 연결되니까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이 어떤 이제 단단한 막대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체인이 이건 이제 보통 CH2 그냥 뭐 알킬 체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하나 CH2 이런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플렉시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이제 메탄에 O가 붙어 있는 메톡시 그룹이 있고요. 메톡시라고 그러고요. 여기 벤젠이 하나 있죠. 이런 걸 벤젤리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뷰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벤젠에
NH2 붙는 게 아닐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붙이면요. 이게 네 번째 위치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에서 메톡시가 붙어 있고 4메톡시 벤질리딘 그리고요. 그리고 역시 네 번째 위치에 여기서부터 치니까 1, 2, 3, 4번에 뷰틸 그룹이 붙어 있는 그리고 아닐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질리딘은 아마 여기까지가 벤질리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N에 벤질리딘이 붙어 있는 그래서 N 4 메톡시 벤질리딘 4 뷰틸 아닐린인데 이걸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 M자하고 여기 B자하고 여기 B자하고 여기 A자하고 해서 MBBA 이렇게 그냥 약자 내지는 대표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것이 21에서 47도 사이의 리퀴드 크리스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낮은 온도에선 또 액체로 있다가 이 온도에선 이것이 뭐 어느 정도 정렬을 해서 리퀴드 크리스탈 형태로 있다가 더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또 흐트러져서 액체처럼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그 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액정 현상을 우리가 많이 관찰하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한 게 있고 이런 그룹이 있고 또 이렇게 좀 플렉시블한 데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그 액정 물질입니다. 그래서 액정 물질이 되려면 이런 링커를 중심으로 해서 벤젠린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단단한 이런 부분이 있고 서로 이제 나란히 붙여 있기 위해서 이제 이런 폴라한 엔드 그룹이 있고 또 이런 좀 유연한 플렉시블한 사이드 체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액정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액정들의 이제 모양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 에너지 상태로 봤을 때 에너지 상태가 아니라 그 탁도 그러니까 액정 현상이 심해지면 탁한 게 많이 세게 아주 뿌옇게 되겠죠. 네, 그런 탁도, 오페시티로 봤을 때, 탁도로 봤을 때 네마틱 페이스가 크리스탈이나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네마틱 페이스가 좀 제일 탁도가 좀 그래도 비교적 투명한 거고 스메틱 페이스가 되면 조금 더 탁해지고 아까 콜레스테롤 있었어요. 콜레스테릭 페이스가 되면 많이 탁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스메틱은 완전히 다 판상들이 딱 정렬된 상태고 그것들이 조금씩 엇갈려져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네마틱이라고 그러고 콜레스테릭은 판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알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게 되면 뭐 네마틱 페이스가 어떤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그래서 응용 표현을 얘기하는데 액정을 가지고 이건 뭐 아주 좀 골동품 같은 거죠. 뭐 이런 전화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뭐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때 썼던 전화기에 평면 요새도 뭐 이런 거 아직도 오퍼레이션 뭐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 그 액정 표면 이런 식으로 숫자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이제 뭐 저기 그 이런 거 뭐라 그럴까요? 뭐 네마틱 페이스의 액정이 있다가 여기다 전압을 가하거나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좀 콜레스테릭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액정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편광판 폴라라이저를 이렇게 직각으로 놓습니다. 까맣게 나오죠. 까맣게 나와요. 이게 빛을 잘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까맣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압을 줘서 이걸 흐트러 버리면 그 빛이 산란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밝게 나오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밝고 어둡게 되는 그래서 뭐 헬로우도 표시할 수 있고 오자죠 이거의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고 요새는 이런 체온계를 쓰지 않습니다. 아기들 체온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들이 뭐 체온계 물고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또 물지도 않기 때문에 아기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재요. 되게 재미있는 방법 별로 애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요새는 이런 거 안 씁니다. 전에만 해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귀에 딱 이렇게 꼽아서 딱 열감지 센서로 저기 디지털로 표시해야 되는 그런 거 썼는데 요새는 언택트 접촉하지 않고 보통 요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발열 체크한다고. 그런데 전엔 이런 거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액정 물질을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다르게 해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높으면 빨간색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아기의 이마에 딱 갖다 대면은 색깔을 딱 봐가지고 이게 좀 열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했던 그런 겁니다. 전에 이게 어디 가면 이제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런 걸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저도 뭐 지금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자, 옛날 거긴 하지만 액정으로 이렇게 온도에 따른 온도 센서, 감지 센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표시 물질, 액정 사실 요새 뭐 LCD 디스플레이 이런 거 다 액정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었지만 우리가 그 11장 강의를 다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